부동산 공부나 투자를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경매에 대해서는 조금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사실 이 용어도 좀 어렵고요. 이 유튜브에 나와서 또 돈 벌었다 하는 사람들 반은 사실 사기꾼 같고, 또 덜컥 낙찰 받았다가 알고 보니 실거래가보다 비싸게 받았다고 그러고, 기존 집주인 내 보내려다가 문 따고 싸움 났다고 그러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일단 경매가 조금이라도 궁금은 하다, 정확히 뭐 하는 건지 좀 알아는 보고 싶다, 이 하는 분들을 위해 이 경매라는 제도에는 누가 참여를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이점이 있는지, 그런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한 10분 남짓한 저의 기본 개념 설명부터 일단 들어보시고, 이 정도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이 정도 이해되는데 싶으시면 이 다음 스텝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좋은 교재나 고퀄리티의 강의 중에 본인 취향이 맞는 것으로 고르셔서 쭉 공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간단한 테스트도 있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부동산을 매입하는 수단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흔히 우리가 알듯 이 부동산에 가서 공인중개사분을 통해 이 매입하는 방법이 있고, 나머지는 경매, 공매, 신탁공매, 파산공매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경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매를 알아두면 나머지 신탁공매, 공매, 파산공매 모두 다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자, 먼저 경매란 공개 경쟁 매각의 줄임말입니다. 전 국민에 공개되어 있고 경쟁에서 최고가를 쓴 사람에게 매각된다는 의미입니다. 간단하죠? 쉽게 생각해서 모든 사람에게 오픈되어 있으며 가장 높은 금액으로 사겠다는 사람에게 파는 게 바로 이 경매입니다. 근데 이 경매가 일반 매매와 가장 다른 큰 특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대한민국 법원이 이 경매를 중개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반 매매는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중개인 역할을 하는데, 경매는 바로 법원이 중개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왜 굳이 나서서 이런 부동산을 중개하는 걸까요? 바로 악성 부동산을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빌려준 자의 돈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은 경매라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경매가 없다면 일반 부동산 시장에는 악성 부동산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 악성 부동산이 뭔지 잠깐 설명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장에 일반 매매로 5억 원의 시세를 가진 아파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에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약 3억 원을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3억 원을 은행 담보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등기부등본에는 이걸 근저당권이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이 아파트의 소유주분께서 세금을 미납한 압류라든지 또는 개인적인 채무, 비즈니스를 하면서 생기는 이 채무에 따른 가압류가 이 아파트에 설정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금액이 예를 들어 3억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 아파트에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 3억과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3억으로 해서 이 아파트를 담보로 된 빚이, 즉 채권이 6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파트의 시세는 5억인데 빚이 6억인 아파트가 되는 것이죠. 이런 부동산이 바로 악성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이게 실제로 우리 일반 시장에서, 즉 부동산 공인중개사 가서 이런 매물들이 과연 거래가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런 게 바로 악성 부동산이고요. 이 악성 부동산은 돈을 빌려준 자의 돈을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돈 회수가 어려워지면 이 저절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거래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시장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금융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 악성 부동산을 법원이 경매라는 절차를 통해 돈으로 환가를 해서 돈을 빌려준 자의 돈 회수를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법원은 경매를 중개만 할 뿐 부동산 공인중개사처럼 이 투자자들에게 여러 서비스를 친절하게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 경매는 일반 매매와의 차이점과 진입장벽이 생기는데요. 그 장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권리 분석, 즉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경매 입찰자 스스로 분석을 해서 이게 정상 물건인지 아니면
하자가 있는 물건인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쉽게 생각해서 우리 일반 사람에게는 주민등록 등본이 있듯이 부동산에는 등기부 등본이 존재합니다. 이 등기부 등본에는 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주소, 면적, 건축물 용도, 소유권, 저당권 등 모든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전 국민 누구나 이 등기부 등본은 700원만 내면 열람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이런 등기부 등본의 권리사항들을 우리 일반 매매에서는 이 공인중개사 분께서 검토를 해 주시죠. 그래서 사실 매수자분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 이렇게 등기부 등본을 입찰자 스스로 분석해야 한다는 점이 경매의 큰 부담이죠. 두 번째는 바로 이 명도인데요. 명도는 쉽게 말해서 이 경매로 진행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는 일입니다. 이 점유자는 전 주인일 수도 있고요, 세입자일 수도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 이렇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면 이 명도의 과정을 낙찰자 스스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일반 매매에서는 이 공인중개사 분께서 이 매도인과 협의해서 이사 날짜를 협의해 주기에 사실 머리 아플 일은 거의 없죠. 그래서 명도가 가장 까다로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만일 이 명도라는 행위 자체가 힘든 절차라면 그러면 경매 참여자는 줄어들게 되고 법원은 경매를 통해 시장 안정화를 꾀하는 게 쉽지 않아지겠죠. 그래서 다행히도 이 법원은 명도가 쉽게 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겁먹을 필요 전혀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 대한민국 법원이 경매를 진행하지만 권리분석과 명도는 입찰자 스스로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경매는 이렇게 큰 진입장벽이 두 개나 있는데 왜 경매를 알아둬야 할까요?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바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일례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터디 모임에서도 이 30대 초반 여성 직장인 분께서 생애 처음으로 경매 낙찰을 받고 명도를 하고 매도까지 스스로 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시는데 이 전라도 쪽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 받으셨습니다. 작년 11월에 낙찰 받고 올해 3월에 매도까지 했는데요, 4개월 만에 매도 차익이 2,700만 원을 남겼습니다. 부동산 침체기에 지방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경매로 이 안전마진을 확보하니 충분히 여유롭게 수익을 본 케이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아파트는 경매를 통해 시세 대비 10% 이상 저렴하게, 상가와 토지의 경우에는 시세 대비 20%에서 많게는 50%까지도 저렴하게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년에 약 5만 건의 부동산이 법원을 통해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엄청난 숫자죠. 만약 경매를 할 줄 안다면 돈을 벌 수 있는 선택지가 1년에 5만 번 생기는 것입니다. 이 경매 기술 알아두면 반드시 쓸모가 있지 않을까요? 사실 알면 돈을 벌 수 있는데 겁나서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게 바로 이 경매입니다. 하도 부정적인 사례나 이 선입견이 많으니 두렵고 배우려면 귀찮은 것도 사실이니까요. 이 권리 분석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막상 기초 용어, 개념부터 공부를 딱 해놓으면 할만하다는 걸 바로 느끼실 겁니다. 또 요즘엔 인터넷에 조금만 서칭을 해봐도 너무 친절하고 뛰어난 책과 강의가 사실 넘쳐나니까요. 법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은 상식을 규범화한 것이다. 민사집행법을 근거하여 진행되는 경매 또한 상식에 기반하고 이 권리 분석도 상식에 기반해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일정한 원리와 패턴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산수 문제 풀듯이 착착 풀려나가는 게 사실 권리 분석이고요. 상식에 기반한 원리와 패턴을 배워 두셨다가 적용하면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결코 어렵지 않고 알아두면 반드시 돈 벌 기회가 생기는 분야니 지레 겁먹지 말았으면 합니다. 자, 이제 경매가 무엇이고 굳이 왜 하는 건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테스트 들어갑니다. 빈칸 처리된 부분을 직접 맞춰보세요. 경매는 공개, 경쟁, 매각의 줄임말. 일반 매매는 공인중개사가 중개하고 경매는 법원이 중개한다. 경매의 목적은 악성 부동산을 돈으로 바꾸기 위해. 사람은 주민등록 등본, 부동산은 등기부 등본. 진입장벽 두 가지. 권리분석, 명도.
5개 빈칸 중 4개 이상 맞추셨다면 이제 경매 공부 적극적으로 하셔도 되는 레벨인 것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제가 경매를 공부해보고 실제 투자 수익으로 성과를 내면서 겪었던 이 크고 작은 경험들을 쉽게 풀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시기에 꼭 필요하시다 싶으신 것만 쏙 뽑아서 취하십시오. 단 하나라도요. 부동산 기초 지식은 평생 써먹게 되는 중요한 분야인 거 아시죠? 앞으로도 여러분께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내용만 골라서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